청취자님, 혹시 길을 걷다가 되게 매끄럽고 평범해 보이는 돌멩이를 주워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둥글고 단단한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회색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네, 맞아요. 겉모습만 봐서는 딱히 특별할 게 없는 그냥 무거운 돌덩이죠. 그렇죠. 근데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그 돌멩이를 바닥에 놓고 망치로 정확히 반으로 딱 쪼개면요. 놀랍게도 그 안에 막 영롱하게 빛나는 보라색 자수정 결정들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지질학에서 말하는 그 정동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오드라고 하죠, 보통. 네, 맞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숨어 있는지 진짜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잖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쪼개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정보나 데이터도 사실 그 돌멩이랑 아주 비슷하거든요. 오, 데이터가 돌멩이랑 비슷하다고요? 네. 수천, 수만 개의 숫자가 막 뭉쳐있는 엑셀표 같은 거 보면 그냥 막막하고 압도적일 뿐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의 진짜 삶이 또 어떤 숨겨진 패턴이 존재하는지 겉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망치를 드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쏟아지는 거대한 데이터라는 돌멩이를 어떻게 쪼개는지 파헤쳐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네. 그 쪼개기를 통해서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어떻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지, 그 데이터 세분화의 마법 같은 과정을 청취자님과 함께 오늘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260421748분할이라는 PPT 문서인데요. 통계 프로그램인 SPS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하고 분석하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아, SPSS의 파일 분할 기능이군요. 현장에서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이 정말 밥 먹듯이 쓰는 아주 널리 사용되는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법을 나열하려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너무 지루하니까요. 그렇죠.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데이터를 쪼갠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보는 게 우리의 진짜 미션입니다. 맞습니다. 데이터라는 건 적절한 기준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분할의 기술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극적으로 바꿔놓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분석가들이 통계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설정 바꾸는 거더라고요. 네, 그 기본 설정되어 있는 모든 케이스 분석이라는 옵션을 꺼버리는 거죠. 맞아요.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 대신에 각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냄 이 옵션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별 같은 변수를 분할 집단 변수라는 상자로 쏙 이동시키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데이터 분할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약간 과학 시간에 배웠던 프리즘이 딱 떠올랐어요. 오, 프리즘이요. 그거 데이터 분할을 설명하기에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그쵸? 전체 데이터라는 눈부시고 하얀 빛을 데이터 분할이라는 프리즘에 통과시키는 느낌이랄까요? 그냥 볼 때는 하얀색 하나로만 보이잖아요. 네, 뭉뚱그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빨주노 초파남보, 즉 남성과 여성 혹은 연령별이나 지역별 집단 데이터로 색이 확 나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고유한 성분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한 설명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준으로 데이터를 쪼개고 나면 화면 하단 상태 표시줄에 안내 문구가 뜨거든요. 아, 분할 기준, 성별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계속 떠 있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한 시스템 메시지나 알림 텍스트가 아닙니다. 분석가가 데이터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거든요. 안전장치요? 길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평균의 함정이라는 늪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전체 평균만을 볼 때 놓치게 되는 맹점이죠. 아, 평균의 함정. 청취자님도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뉴스 볼 때 가장 직관적으로 믿는 숫자가 평균이잖아요.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가장 맹신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숫자가 바로 그 평균입니다.
성별이나 지역에 따른 중요한 차이가 평균이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지면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올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아주 흔한 뉴스 기사죠. 이 하얀 빛 같은 전체 평균 숫자 하나만 보면 경제가 꽤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20대 초반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은 본인 현실이랑 완전히 동떨어진 숫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연령대나 상업군이라는 프리즘으로 쪼개보지 않으면 누군가의 2천만 원, 누군가의 1억 원이라는 진짜 현실이 저 5천만 원이라는 환상 속에 그냥 가려져 버리는 거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평균은 전체 윤곽을 보여주지만 개별 집단의 극단적인 편차를 부드럽게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단 상태 표시줄에 뜨는 그 알림이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떤 렌즈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분석가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지 망각하는 순간 데이터는 진실을 감추는 은신처로 돌변하니까요. 와, 진짜 명언이네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해두고요. 우리가 분석한 실제 데이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실제 숫자들을 좀 볼까요? 자료에 등장하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성별을 기준으로 먼저 쪼갰더라고요. 그런 다음 남성과 여성이 각각 도시 지역, 그러니까 동단위에 사는지 아니면 외곽 지역인 읍면 단위에 사는지 거주 지역 빈도를 분석해 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숫자를 좀 반올림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남성 집단이 총 1,07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929명, 한 86%가 도심 지역, 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 몰려있네요. 읍이나 면 거주자는 얼마 안 되고요. 네, 읍면 지역은 합쳐서 14%도 안 됐어요. 근데 여성 집단도 총 1,033명 중에 약 84%가 도심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율이 거의 비슷하네요. 남녀 모두 84에서 86%가 도시에 산다는 거군요. 도시에 몰려 산다는 게 선명하게 드러났죠.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진짜 시선을 확 빼앗긴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 어떤 숫자죠? 남성, 여성 데이터 말고 그 아래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집단이요. 성별이 마침표로 표시된 그 시스템 결측치 케이스가 무려 243명이나 있더라고요. 아, 결측치를 보셨군요. 성별 데이터가 없는 243명의 사람들이죠. 네, 그 빈칸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약간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통계 분석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깨끗하고 완벽한 데이터를 써야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이 243명은 성별조차 입력되지 않은 불량 데이터인데 분석할 때 그냥 휴지통에 버려야 하는 건 아닌가요? 왜 이 표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사실 주니어 분석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결측치는 쓰레기니까 지워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분석이 깔끔해지잖아요.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서 결측치는 단순한 쓰레기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쓰레기가 아니라 메시지라고요? 빈칸인데 무슨 메시지가 있다는 건가요? 전체 응답자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2,300여 명 중에 243명이면 10%가 넘습니다. 10%가 넘는 사람들이 성별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안 한 거예요. 듣고 보니 243명이면 그냥 실수로 빼먹었다고 하기엔 숫자가 너무 크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건 설문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사람들이 페이지를 넘겨버렸거나 아니면 민감한 정보에 대한 응답 거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정보를 밝히기 싫어서 일부러 안 적었을 수 있다. 네. 전문가로서 우리는 이 데이터의 빈 공간, 즉 결측치가 들려주는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지워버리면 왜 10%나 응답을 안 했는지에 대한 진짜 원인을 영원히 묻어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와, 결측치가 들려주는 침묵의 소리. 진짜 소름 돋네요. 빈칸마저도 데이터로 분석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요. 데이터를 쪼개지 않았으면 이 243명이라는 거대한 공백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인 거죠? 단일 렌즈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자료 보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제 진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성별과 동읍면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분할 집단 변수 상자에 넣는 이중 파일 분할 과정이 나옵니다. 더블 파일 스프릿이라고 하죠. 두 개의 렌즈를 겹쳐서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러시아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가 떠올랐어요. 남성이라는 큰 인형을 쑥 열면 그 안에 동거주 남성과 읍거주 남성이라는 더 정밀한 인형이 또 튀어나오는 거죠. 데이트 인셉션이네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왔나요? 이 기준으로 올해 몸무게를 분석했는데 수치가 진짜 놀랍습니다. 먼저 도시에 사는 남성 약 929명의 몸무게 평균이 60.9kg이었어요. 최소 30kg, 최대 90kg이고요. 네, 표준 편차는 한 17.69 정도 나왔죠. 맞아요. 그리고 읍에 사는 남성 81명의 데이터를 열어봤더니 평균이 60.7kg이었습니다. 최소 30kg, 최대 89kg으로 범위도 똑같고요. 표준 편차도 17.46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두 집단의 데이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겁니다. 진짜 똑같아서 놀랐어요. 사실 제 직관적인 선입견으로는 도시에 사는 남성들이랑 외곽인 읍면에 사는 남성들은 직업군이나 활동량이 다를 테니까 신체적 특징도 확연히 다를 거라고 넘겨짚었거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오해죠. 지역 환경에 따라 체중이 다를 것이다. 근데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이중으로 정밀하게 데이터를 쪼개서 이 구체적인 숫자를 딱 확인하니까 그 선입견이 완전히 박스잘 나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게 팩트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직관만 믿고 섣부른 정책을 만들거나 판단을 내리는 걸 막아주는 아주 짜릿한 순간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아, 진짜 오늘 많은 걸 깨닫게 되네요. 슬슬 오늘 소화한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케이스 분석이라는 뭉툭한 도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단일 파일 분할로 성별이라는 메스를 댔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중 파일 분할이라는 더 정밀한 메스로 거주 지역까지 데이터를 해부하는 과정을 거쳤죠.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어떠셨나요? 일상에서 뉴스나 통계를 접하실 때 제시된 전체 평균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이걸 성별이나 지역, 연령으로 쪼개보면 어떤 숨은 진짜 데이터가 나올까 꼭 한번 질문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데이터에 숨겨진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성별과 거주 지역이라는 단 2개의 렌즈만으로도 데이터를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네, 엄청난 차이를 확인했죠.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연령이나 소득 수준이라는 세 번째, 네 번째 렌즈를 덧대어서 이 데이터를 3중, 4중으로 계속 쪼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복잡해지네요. 지금 우리 눈에 진실처럼 보이는 저 평균 60.9kg이라는 매끄러운 숫자 안에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한 또 다른 극단적인 세상이 완벽하게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빈곤층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극단적인 수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흔히들 데이터가 진실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쪼개지지 않은 그 뭉툭한 데이터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진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쪼개기 전까지 진실은 결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네, 청취자님도 오늘부터는 세상을 쪼개어보는 자신만의 예리한 망치를 꼭 쥐고 통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